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내외는 기시다 총리와 기시다 육고 여사 내외와 만찬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한은 양국 간 셔틀 외교가 본격 가동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한일 관계 개선을 주도한 윤 대통령님의 용기 있는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이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번 답방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사흘 뒤면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기시다 총리 부부가 한남동 관저의 두 번째 외빈이 될 수 있다. 이런 일본의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 한 언론은 이거를 홈파티 형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바로 그냥 인용을 하면 머리로 좀 생각하면 관저에서 뭐 식사, 관저 초대 이 정도겠는데 어제 저희가 그 서울 시내에 좀 오래된 뭐 맛집이나 노포들을 좀 그 윤 대통령실이 물색하고 있다는 얘기를 뭐 기사화해서 전해드렸다면 관저에서 만찬을 한다 이런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청와대를 보시면 청와대는 이제 청와대와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과 그다음에 관저가 같이 공간에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이 외빈들 오실 때는 그냥 청와대의 어떤 영빈관이라든지 또 그 안에서 이제 이 뭐 식사를 하고 이런 거였지 관저까지는 초청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의 직무 공간과 관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남동에 지금 대통령 관저가 있는데 대통령 관저는 사실상 이제 대통령 개인 공간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친한 친구라든지 정말 소중한 손님이 오면 제일 하는 게 바로 집에 본인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보이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빈살만 이 사우디 왕세자가 왔을 때도 이제 관저로 초청해서 저는 기억나는 게 그때 물병 하나씩을 놓고 그때 이제 대화했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특히 빈살만 왕세자 같은 경우는 뭐 호화스러움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주 그냥 심플한 이 탁자를 두고 두 사람이 이제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 보니까 아마 빈살만 왕세자도 저런 거는 처음이었을 거예요. 저렇게 뭐 금칠하지 않는 그런 책상에서. 아무래도 이제 간소하다 이 말씀하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결국은 아마 본인도 인상적이었을 겁니다. 본인이 이렇게 대통령의 어떤 이 직무 공간이 아니라 이 사는 공간에 들어와서 저렇게 대담을 하고 또 소개받는 거. 이게 상당히 이제 외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위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번에 이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도 이제 실무 방문입니다. 1박 2일의 실무 방문이기 때문에 뭐 국빈 방문이 아니라. 근데 이제 이번에도 관저 초청. 지난번에 갔을 때 일본 갔을 때 관저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남동 이야기 나와서 오시면 한번 초청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와서 이번에 이제 아마 관저에서 직접 대접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잠깐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그 한남동 관저의 1호 손님, 1호 외빈은 보신 것처럼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였습니다. 그때 당시 모습 잠깐만 보고 오겠습니다. 국가의 정상의 이런 개인적인 공간을 보여주는 것이 별도의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제 굉장히 기분 좋은 분위기에서 이루어졌고 실제로 빈살만 왕세자요, 정미영 의원님. 당시에 뭐 관저가 좀 이제 보수 공사를 한 지 딱 10일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입주가 윤 대통령 후보가 된 지 10일 만에 빈살만 왕세자를 초대했기 때문에 꽤 의미가 깊었고 그만큼 중요한 손님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관저로 초대했던 기억이 좀 있거든요. 이제 보통의 이제 우리 청와대, 과거의 청와대, 보통 이제 그 국빈들 오시면요, 정상들하고 이제 만찬을 하거나 이럴 때는 사실 공식적인 거니까 굉장히 이렇게 공식적인 장소에서 밥을 먹고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보통의 예였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관저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족들이 사용하는 공간이잖아요. 아주 친한 친구의 그냥 우리 집으로 놀러 와. 뭐 그런 의미로 제가 볼 때는 외교 관계에 있어서 정상들을 내 가족, 오래된 내 친구를 초대하는 그런 모습. 나는 이렇게 내 모든 걸 다 보여준다. 당신하고 친구가 되고 싶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결정하셨다고 봐요. 근데 그게 성공했다고 또 결과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그 프라미스 작전 그 수단 탈출할 때 또 사우디가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외교라는 게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니까 예. 그게 쌓이고 쌓여서 정이 들고 그다음에 신뢰가 쌓이고 저는 외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대통령의 그 관저 정치는 저는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정말 그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 기시다가 오면 또 같은 방식으로 그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우리 가족처럼 이웃 나라니까 친구처럼 지내고 앞으로 잘 지내자. 이런 의미에서 그 초대하시는 거는 양국 간에 다 이롭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사실은 사흘 뒤이기 때문에 좀 더 뭐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어떻게 정상회담이 진행될까 좀 외적인 부분에 좀 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서 지난번에 그 소주를 섞어서 맥주, 생맥주 회동도 했다면 그래서 또 우리가 준비하는 거는 관저 식사 초대도 있지만 우리 청주 일본 사업계와 가장 비슷한 것도 좀 준비했다고도 후문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정상들이 만나서 이제 회담을 하게 되면 뭐 만찬이라든지 그 만찬에 올라오는 음식들 그리고 함께 나누는 술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의미가 있기 마련인데요. 특히 지지난달이죠. 3월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했을 때는 그 일본 생맥주가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즉석에서 뭐 한일 간의 뭐 협력 이런 걸 위해서 한국 소주를 이제 같이 섞어서 소맥을 만들어 먹는 것을 이제 제안하셨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맥을 나누었다 뭐 이런 것들을 보도를 좀 많이 보긴 했었는데요. 이번에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케 애호가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케와 가장 비슷한 한국 술이 청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주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물론 당일에 정말 그 만찬에서 어떤 식사 메뉴가 올라오고 어떤 술이 올라올지는 그날 돼봐야 알겠지만 일단 사케 애호가니까 우리나라의 청주를 준비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또 생각할 만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뭐 스키야키하고 오므라이스를 대접 받았다면 이번에 또 그래서 숯불 불고기. 그럼 이번에 관저에서 직접 윤 대통령이 숯불 불고기 구워줄 수도 있고요. 이 얘기만 짧게 하나 하고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 장해찬 최고위원님, 최근에 기시다 총리가 그 일본에서 폭탄 테러를 당할 뻔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정부도 여러 가지 좀 고민 끝에 물론 신무 방문이긴 합니다만 경호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격상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기존에는 일본 총리에 대해서 최고 등급의 경호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내에서 기시다 총리를 대상으로 했던 폭발물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 테러 시도가 있었더라고요. 매우 아찔했었는데요. 아베 전 총리에 대해서도 일본 내에서 참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경호에 만전을 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 양국이 어렵사리 신뢰를 좀 회복해 나가고 있는 이 차제에 불미스러운 일로 양국 간의 신뢰에 금이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경호에 있어서도 저희가 최고 등급 대우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대통령께서 외국을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의 예우와 경호를 받게 되는 거겠죠. 예. 관저의 두 번째 외국 손님은 기시다 총리가 될 거다.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 저희가 인용해서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제가 한일 정상회담 얘기는 시작 전이기 때문에 스케치 위주로 살펴봤고요. 이제 조금씩 본론으로 가서 한일 정상회담이 시작이 된다면 뭐 강제징용에 대해서 일본이 또 어떤 화답 혹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어떤 해법을 들고 올지 혹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일본이 어떻게 생각을 갖고 한일이 협상할지 이런 본질도 분명히 짚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